7주차 강의 요약 및 설명을 하게 된 2016-1238일 이신훈입니다. 이번 주는 솔라셀, 쇼트서킷 커런트, 모스 캐패시터를 통해 스레스홀드 컨디션 볼티지와 스트롱 인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라셀입니다. 솔라셀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쇼트서킷이 생기게 되며 이때 저희는 나오는 전류를 쇼트킷 커런트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류식이 원래 있었던 저희가 했던 식에서 빛에 의해 생성되는 만큼의 전류가 추가되게 되는데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사용했습니다. 빛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래 알았던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이 되고, 이 식은 전류와 전압가 모두 플러스이기 때문에 곱하면 당연히 플러스, 즉 파워를 소비하는 경우고요. 반대로 솔라셀 같은 경우 전류가 마이너스 SC만큼 생성되기 때문에 볼트와 I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와 파워를 생산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렇게 패시브 사인 컨벤션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파워 값이 I 곱하기 V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경우 파워를 생산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특히 솔라셀 맥스 파워 아웃풋 같은 경우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0.6에서 0.7 사이의 볼트를 뛸 때가 가장 많은 파워를 생산합니다. 이 솔라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라이트 페네트레이션 딥라고 불리는 성질입니다. 특히 이렇게 에너지와 웨이브 길이 간의 관계가 있는데, 이 식을 이용하면 라이트 인텐시티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에 관련이 있고, 이 알파는 업sorption 코에피션이라 해서 흡수 계수라고 부르며 알파가 클수록 흡수가 잘 되는 식을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라이트 페네트레이션 딥스는 알파분의 1로, 즉 이 라이트 페네트레이션 딥스가 작아질수록 흡수가 잘 되는 식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파원 에너지가 커질수록 파장이 작아지고 이를 통해 알파가 커지고 라이트 페네트레이션 딥스가 낮아지는 걸 보입니다. 이 식을 보시면 SI가 GAS보다 솔라셀을 얇게 만들 수 있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에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앞에서 알아봤던 대로 이렇게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 했던 여기서 포톤 에너지만 쓰는 이 다이렉트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 훨씬 더 솔라셀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빛 에너지만 있으면 바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다이렉트 세미컨덕터의 경우가 인다이렉트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얇게 가능하기 때문에 핀테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실리콘 같이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 두껍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엄청 싸기 때문에 목적이나 가성비를 고려해 그때그때 맞는 물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쇼트서킷 커런트입니다. 아까 봤던 ISC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빛으로 인한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때의 비율을 저희는 G라고 하고, 단위는 퍼세크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단위 최적장 빛에 의해 생기는 일렉트론과 홀의 페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원래 했던 포화성 이퀘이션에서 이 식에서 이제 이 부분, 빛에 의한 부분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식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 G가 있는 텀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식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 구하면 확실한 이제 P'X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면 X가 0일 때는 당연히 0이고 X가 무한대일 때는 빛에 의해 생긴 식이 전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이 됩니다. 즉 이 식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고, JP 홀의 전류 밀도의 식에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즉 숏서킷 커런트 같은 경우
이 식을 밀도식을 단면적으로 곱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특징은 x가 0일 때 생긴 일렉트론과 홀 페어를 딥 영역으로 멀어지게 되면 다시 리컨비네이션 되기 때문에 솔라셀을 잘 이용하게 되기 전은 리컨비네이션이 되지 않게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딥 영역의 크기를 넓혀야 되고 딥 영역의 크기를 넓히기 위해서는 트랩의 수가 적어야 됩니다. 트랩의 수가 적게 되면 즉 쇼트 서킷 커런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볼티지입니다.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전류가 0일 때 오픈되었을 때 볼테지를 구하는 식으로 오픈소스 볼테지는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할 수 있고 이 ISC와 오픈소스 볼테지를 이용해 아웃풋 파워를 이런 식으로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볼테이지가 커야 되고 즉 오픈소스 볼테이지에 있는 이 도핑 부분이 헤빌리 도핑되면 파워가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스 캐패시터입니다. 모스 캐패시터는 말 그대로 메탈, 옥시전, 실리콘 조합으로 제일 위에 있는 게이트를 메탈, 중간에 있는 부분을 실리콘 사이즈, 옥사이드, 마지막 부분을 실리콘으로 해 만든 물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접촉하게 되면 페르미 레벨은 상수값으로 갖고 이런 식으로 식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부분에서 디퓨전 영역처럼 일렉트론 필드가 발생하게 되고 저희는 이 부분을 포텐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표면에 존재한다고 하여 솔피스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가 통하지 않을 때, 즉 이 물질에 전압이 가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워크 펑션 같은 경우는 이 제로, 즉 자유전자가 마지막에 있을 끝 부분과 페르미 레벨까지의 거리를 워크 펑션이라 그러고 일렉트론 어피니티 같은 경우 똑같이 EO와 컨덕션 밴드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메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덕션 밴드와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워크 펑션과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같고 실리콘 같은 경우 일렉트론 어피니티와 워크 펑션 사이의 이 거리, 이 사이의 이 거리를 플랫밴드 볼티지라고 나타냅니다. 식을 보시면 이렇게 메탈과 실리콘 사이의 이 간격을 플랫밴드 볼티지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압이 흐르게 됩니다. 먼저 게이트에 흘러진 전압이 플랫 볼티지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이트에 마이너스 극성이 걸리고 이렇게 홀들이 몰려와 어큐뮬레이션 찰지라는 전하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옥시전과 설피스 사이의 볼테를 저희는 VOX라는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일렉트론과 볼테지가 걸리고 이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C옥스라는 캐패시터처럼 보일 수 있고 이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즉 VG가 플랫 볼테지 더하기 파이S 더하기 VOX이기 때문에 VOX가 이런 식을 나타내게 되고 이때 파이S는 무시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결국 마지막까지 식을 천천히 해보면 VOX가 COX분의 Q-Q 서브 식이 됩니다. 어큐뮬레이션이 서브스트레이션으로 확장되어 같은 식으로 어차피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게이트가 이제 플랫 볼티지보다 더 많은 양의 전압이 걸릴 때입니다. 그럼 이렇게 플러스 양을 띠게 되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면서 디플리션 레이어 찰지가 생기게 되고 이 부분을 Q디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이렇게 공간 전하가 생기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전하가 가운데 생기게 되고 이렇게 똑같이 캐패시터처럼 보이게 되는데 캐패시터처럼 보이는 데다가 여기 부분에 이제 공간 전하와 W 디프 C 옥스 부분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즉 이 부분과 이 부분 모두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캐패시터가 직렬 연결된 거 캐패시터의 시리즈 연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고 즉 낮은 양의 전압이 인가되면 정기적인 곰픽증이 절연막 구시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 절연 두께가 이제 T옥스에다가 W 그 디플레이션 영역까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볼티지 게이트가 더
높은 전압이 걸리게 되면 이 P subtration이 N 타입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하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일렉트론과 홀의 영향이 같은 영향이 되면 인벌전 상태가 된다고 말하고, 저희는 이때 이 간격들의 높이를 조사해 본 결과 서피스 포텐셜 즉 파이 ST가 이 파이 B가 되고, 이 식을 이용해 아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이 C 같은 경우 즉 중간에서 페르미 레벨까지를 파이 B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스레스홀드 컨디션 볼티지라고 나타내며, 저희가 원래 했던 식들을 이렇게 가져온 후 NC와 NV가 같다 가정하면 이 벌크에서의 중간 이 EI-EF-EV의 식이 이 파이 B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식이 이 사이 값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하면 원래 저희가 구하려 했던 식들을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고, 이 포텐셜, 이 서피스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이때 저희는 게이트 볼티지를 스레스홀드 볼티지라고 명하게 되고, 이 상태를 스레스홀드 컨디션이라고 말합니다. 즉 스레스홀드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용했던 VOX 같은 경우도 식을 이렇게 대입하고, 게이트 같은 경우 식을 대입해주면 VT는 플랫밴드 더하기 세탑 파이 B 더하기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말을 보게 되면 바디 도핑이 높아지면 NA 값이 증가하고 스레스홀드 볼티지가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Taux 값 중간에 옥시전 사이드에 그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똑같이 스레스홀드 볼티지가 커지고, 이 이유는 인벌전 시키기 위한 게이트 바이어스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레스홀드 볼티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스트롱 인벌전 같은 경우는 이제 VG가 스레스홀드 볼티지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큰 경우 이렇게 솔피스 부분이 N타입 같아지게 되는 현상을 띠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는 인벌전의 넓이에 W 딥 넓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 Q 서브 부분이 딥한 부분과 인벌전 부분이 동시에 합쳐지게 됩니다. 즉 게이트가 더머 볼티지일 때는 저희가 아까 했던 파이 S와 이 파이 B가 되지만, 이제 이 부분은 고정이 W 뒷부분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W D max라 고정하고, 저희가 결국 더 게이트 부분에서 생기는 부분은 스레스홀드 볼티지에다가 이 부분만 더 생기게 됩니다. C 억스분의 Q 인벌전이 더 생기게 되기 때문에 Q 인벌전은 마이너스 C 억스 분의 게이트 볼티지에서 스레스홀드 볼티지를 뺀게 됩니다. 즉 이 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식이 같은 경우 인벌전이 제로가 되고 게이트 볼티지가 커질수록 Q 인벌전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P타입 바디도 저희는 이제 P바디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그 전자의 디퓨전 반응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벌전을 위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인벌전을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 전자를 생기는 동안 생기는 원인인 이 P바디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스펫 캐패시터의 문제점이 되며, 일렉트론을 공급하기 위해 생성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응이 너무 느리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생각해보면 일렉트론 전자를 공급만 해주면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이제 서브트랙션의 바디에 전자를 공급해주는 N+를 단 모스펫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스펫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VT를 선택하는 방법과 게이트 도핑 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T가 낮아야 성능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야 볼티지 게이트에 걸어주는 볼티지 값이 낮기 때문에 전류 파워 이런 걸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P바디와 P 플러스 게이트를 합치게 되면 VT가 스레스홀드 볼티지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교차식으로 P바디일 때는 N 플러스 게이트를, N바디일 때는 P 플러스 게이트를 사용해 스레스홀드 볼티지를 낮춰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P타입 실리콘 서브트랙션을 저희가 아까 봤던 경우고, 이런 식으로 게이트의 전압의 양에 따라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먼저 저희가 했던 플랫밴드와 같은 경우
플랫밴드와 보다 작은 경우, 플랫밴드보다는 크고 스레스홀드 볼티지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스레스홀드 볼티지보다 큰 경우로 나눠 이런 식으로 보면 스레스홀드 볼티지보다 큰 경우가 가장 차이도 많이 나고 전류도 많이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